체험형의 그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분류 문제든지 회귀 분석 문제가 이제 주로 번갈아 가면서 보통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보통 앙상블 모형, 소위 말하는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라이트 GBM, 그레디언트 디스턴까지 이제 그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는 그 데이터의 그 특성을 좀 파악을 해서 세 가지 모형을 기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퍼 파라메터 기본값을 가지는 경우에 성능이 좋은 분류 문제인 경우는 성능은 이제 정확도로 이제 하고, 회귀 분석인 경우는 RMSE 같은 걸 써서 이제 최적의 모형을 찾은 다음에 그 모형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을 정도 해보고 성능을 좀 개선을 시키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요 체험형 문제가 이제 여기 요 사이트에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체험 이유형 문제를 보면 여기서 그 이제 문제를 이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가지고 RMSE 값을 최소화하는 모형에 대해서 평가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저장을 해라. 여기는 별도로 뭐 제출하는 파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파일 가지고 RMSE 값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setWD라고 저희들은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럴 필요 없이 트레인과 테스트, 요게 이제 학습, 훈련 데이터, 그다음에 요거는 평가 데이터. 요거는 교차 검증을 통해서 비율을 나눠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데 쓰는 거고, 그 모델을 찾았으면 여기에 이제 요 CSV 파일로 평가한 결과를 result.csv로 저장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학습용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총 구매액, 최대 구매, 환불 금액 뭐 쭉 있고, 요게 이제 종속 변수, 총 구매액을 예측하는 건데, 요게 독립 변수가 되겠고, 요런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요거는 숫자형이로구나. 요거는, 근데 요거는 명목형, 문자열이로구나. 그러면 얘를 레이블링을 해서 숫자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이 그 가지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구나. 전처리. 이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 되고, 요게 훈련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로 주어져 있는 거고, 평가 데이터는 요 총 구매액이 없겠죠? 나머지 것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평가용 데이터. 요 값을 가지고 총 구매액을 예측한 파일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장황하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유의사항과 제출 형식을 다시 한번 좀 읽고 result.csv 파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 지표는 RMSE. 그래서 RMSE는 그 보면은 요거인데요. 그 예측한 값과 참값 뭐 차이의 제곱. 그래서 루트를 씌운 거죠. RMSE. 그 개수.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뭐 정확히 맞으면 0이 되니까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RMSE를 보통 회귀 분석할 때 평가 지표로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류 문제인 경우는 혼동행렬, 정확도,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느냐, 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RMSE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인데, 요 기본 하이퍼 파라메타를 가진 기본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데 그치지 않고, 최적의 뭐 다양한 모형으로 뭐 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 하나의 모형 가지고 하이퍼 파라메타를 그 조합을 해서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모형을 좀 찾아라. 뭐 이런 게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좀 해야 보다 나은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형 문제가 그 30점으로
40점인데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받아야 1유형과 3유형의 감점을 좀 이제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요 평가형 데이터의 여행의 개수 기억을 하시고 요런 유의사항이 항상 있어요. 리절트 CSV에는 인덱스열을 넣지 말고 행본을 넣지 말고 PRED만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즉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렇게 좀 저장하도록 해라. 요거를 좀 유념하셔야 돼요. 요거 행번호가 들어가면 인덱스열이 들어가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파이썬 R을 가지고 이렇게 리절트 파일을 읽어서 출력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좀 적용을 했고요. 요거 셋은 이걸 할 필요 없고요.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읽어서 여기서는 이제 널 값을 0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보통은 평균 값으로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0으로 넣어서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 dplir의 요 연산자를 써서 독립변수의 훈련 데이터 중에 독립변수 중에 마이너스 총금액을 제외한 놈을 넣고 총금액은 종속변수로 넣고 요거는 이제 평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여기다 넣고 요게 레이블링 하는 라벨링 요 구매 상품과 구매 지점이 명목 변수 문자열이기 때문에 요를 팩타를 골라서 숫자로 바꿔라 이러니 그래서 파이썬과는 다르게 얘가 1이면 0, 2면 1로 되기 때문에 하나 레벨을 줄여서 각각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요거는 이제 저 스탠다드 스케일러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데이터의 중요도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다 이제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 랜덤하게 여기서는 80%를 이제 훈련하고 20%를 교차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훈련 때 쓰는 거고 훈련한 걸 검증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해보는 거죠. 이거 같은 랜덤 포레스트, XGBoost, LightGBM 기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갖는 경우 하는 방법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이용한다는 거고 XGBoost는 매트릭스 형태로 요 메소드를 쓰는 거고 LightGBM도 요런 메소드를 쓰는 요거를 좀 분리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얘와 얘는 매트릭스 형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해서 RMSE를 ML 매트릭스의 패키지를 그냥 쓰시면 되고 예측값, 참값을 넘겨서 하게 되면 랜덤 포레스트는 707.504 XG 부스트인 경우는 667 라이트 GB에는 698 그래서 뭐 요 기본값을 갖는 경우는 이제 XG 부스트가 성능이 좋긴 한데 요거는 요 아까도 했지만 요 셋시드 42로 했을 때 이제 결과입니다. 요게 뭐 55나 다른 랜덤 스테이트를 가정하게 되면 요 결과는 또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트레인 컨트롤을 써서 여기서 해당되는 요 기본적인 그리드 스팸점 그리드 값을 2에서 4까지 시도를 하라는 거고 트레인 안에 넣어서 요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RMSE 값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보통 랜덤 포레스트인 경우 교차 검증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최적의 파이널 테스트 PRED를 실제 RF 튠드 가지고 요게 최저값이 들어가 있겠죠. 요 매트릭이 RMS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예측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자열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실제 요 리절트 언더바 DF를 구하고 요 X 언더바 테스트 파이널 스케일드가 평가용 데이터의 독립 변수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리절트 CSV로 로레임을 폴스로 지정을 해서 인덱스열을 삭제하는데 실제 뷰로 하게 되면 아래에서는 이렇게 인덱스열이 나오긴 하지만 write.csv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장한 거를 파일을 CSV를 열어보면 정확하게 인덱스열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XGBoost와 요 LightGBM도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XGBoost나 LightGBM은 데이터를 매트릭스 형태로 받는다는 거. 나머지 거는 요 이제 똑같습니다. 앞에랑.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맥스 뎁스 그 저기 트리의 깊이 이제 러닝 레이트 이제 그 학습률 그다음에 트리의 개수 깊이와 개수 이 세 가지만 좀 봤어요. 나머지 것도 좀 보면 성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반복문을 써서 요거를 두 개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8 8개의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그 수행을 하면서 최적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요 민 RMSE가 갖는 요 값을 저장을 해서 이제 모델은 그 요 베스트 파라메타가 저장되고 베스트 RMSE 값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요 값을 가지고 모델을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이제 로네임을 폴스로 해서 인덱스열을 삭제를 하고 요 라이트 GBM도 똑같습니다. 라이트 GBM도 똑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받고 탐색 공간을 정의를 하고 포문을 써서 CV 교차 검증 방법을 쓰고 그래서 8가지 조합에 대해서 최적의 그 모델을 찾아서 파이널 파라메타로 해서 모델을 훈련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근데 본 예제에서는 그 최적에 대한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써서 좀 성능을 개선시킬 수는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요 내용을 좀 적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을 할 때는 성능이 좋아지긴 하죠. 튜닝을 했으니까. 근데 그 튜닝의 범위가 베이스라인 모델의 하이퍼 파라메터 범위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 CV 교차 검증 폴드를 조정하거나 탐색 범위를 좀 넓게 갖거나 그 다음에 다른 하이퍼 파라메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요런 거, 또 요런 거, XG 부스트인 경우, 라이트 GBA인 경우는 뭐 요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걸 다 외우기 힘드니까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좀 특성을 보고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문자열을 그 이제 숫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요 데이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좀 하고 표준화를 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본 하이퍼 파라메타에 대해서 성능을 출력을 해봐서 그게 적당히 나오면 이제 멈추면 되지만 문제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주어져 있다면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다를 수행하면 좋긴 하지만 가장 성능이 RMSE 값이 작은 모델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면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XG 부스트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라이트 GBM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RMSE가 작은지를 좀 출력을 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파이널 모델을 훈련한 후 예측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형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좀 점수를 받아야지 인류형과 삼류형에 대한 거를 좀 여유롭게 좀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데이터의 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잘 좀 보고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잘 하고 이게 분류 문제냐 아니면 회귀 분석 문제냐를 판단을 해서 어떠한 이제 모형 머신러닝 모델을 쓸 것인가를 정하고 보통 앙상블 모델 3개는 항상 이제 거론되게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적용을 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 하이퍼 파라메타인 경우에 성능을 좀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낮은 성능을 가진 거를 튜닝을 먼저 해보고 또 시간이 좀 되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도 튜닝을 좀 해봐서 최적의 모델을 이제 하나를 찾아서 훈련을 이제 데이터를 학습 훈련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평가 데이터에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서 result.csv 이것도 항상 이제 인덱스열을 삭제하는 걸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유념을 해서 리절트 CSV 저장된 거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데이터로 바꾸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잘 이제 그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 유형 문제인 경우는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